차례 세계 일주 여행으로 화제를 모았던 특별한 가족이 있습니다. 전 세계 40여 개국, 드넓은 세상을 온몸으로 체득하고 돌아온 솔깃별 가족이 그 주인공인데요. 그로부터 10년 후 푸른 섬 제주에 정착한 이들은 또 한 번 세상을 향해 길을 나섭니다. 천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순례자들이 걸었고 지금도 걷고 있는 길. 스페인 산티아고를 향한 800km 대장정. 숨이 턱턱 막히는 피레네 산맥에서부터 푸른 자연이 손짓하는 아름다운 초원길. 태양의 위력을 보여준 메세타 평원까지 다채로운 풍경과 사연을 품은 이 길에 온 가족이 나란히 섰는데요. 영혼의 순례길, 산티아고를 향한 행복한 발걸음. 그 특별한 여정을 따라가 봅니다. 동이 터오는 이른 아침. 졸린 눈을 비비고 일어나 서둘러 아침 식사를 합니다. 오늘 높은 산을 가는데 철십자가. 오늘은 가족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철의 십자가를 가는 날. 험준한 산길을 오르기 전에 마지막 남은 미숫가루로 든든하게 배를 채우는데요. 산티아고 책으로 보면서 준비할 때도 그랬고 철의 십자가라는 장소가 의미가 되게 많은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여행이 이제 후반부로 들어서면서 철의 십자가에 가는구나라는 생각 들면서 정말 내가 이 장소에 오늘이 드디어 왔구나 하는 느낌이 들면서 좀 설레고 긴장도 됐던 것 같아요.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하루. 부푼 기대를 안고 힘찬 발걸음으로 알베르게를 나섰습니다. 라바나를 떠나요. 우리는 빠이 기억에 남을 것. 빠이 라바나. 라바나를 벗어나 탁 트인 푸른 자연이 순례자들을 맞이해 주는데요. 늦가을 날씨처럼 아침 공기는 제법 쌀쌀합니다. 손 시려요, 아빠. 아빠야, 손 시려. 아이고 추워. 추워. 6월 20일. 봄철 이상 한파가 스페인 전역을 휩쓴 까닭에 아침 저녁으론 여전히 싸늘하기만 한데요. 추위를 뚫고 부지런히 걸음을 옮긴 지 1시간째. 반가운 얼굴이 나그네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했던 질문이 있어요. 고사리들이 너무 많아. 고사리. 안 캐가지고 고사리 밭이야. 이 동네 사람들은 고사를 안 먹나 보네요. 고사리들은 여기. 고사리 나무를 되게 좋아하는데 고사리를 발견해서 나무를 먹고 싶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정말 제주도랑 닮은 부분이 많구나. 여기에도 고사리가 이렇게 피어 있구나. 마치 제주도로 다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반가웠던 것 같아요. 반가움도 잠시. 서서히 오르막길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철의 십자가를 가기 위해선 산티아고 길의 3대 난코스 중의 하나인 아이라고 산을 넘어야 합니다. 저 언덕을 넘어가면 뭐가 있을까? 아니야. 초콜릿을 줄까? 한 초콜릿을 줄까? 그러면 둘 다 주세요. 즐거운 상상을 하며 부지런히 고갯길을 오르는 가족들. 고도가 높아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길은 뭔가 쓸쓸하면서도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데요. 발걸음을 재촉해 걷다 보니 저 멀리 마을 하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이고, 이 마을 사람들은 힘들겠네. 사는 게.
여기 도로도 바로 나 있잖아. 도로 날씨가 맨날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매일 집이 따뜻하겠죠. 지금은 작고 아담하지만 한때 번영의 시대를 누렸던 마을 혼세바동. 추위를 피해 근처 바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합니다. 여기 바가 되게 분위기 있어. 이 클래식. 근데 유명한 와인을 생산하는 어떻게 22km를 또 가요? 재밌겠다. 우리 여기서 포도주 마시고. 우리는 숙소에 들어갈 때 오늘 폐잔병이 돼 있을 거야. 어제 샤워도 못 했는데. 가루 먹기? 이때 가족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주먹 가득 뭔가를 들고 온 아빠. 뭐 하세요? 아주 중요한 거라서 중요한 의식을 치르기라도 하듯 성심성의껏 접시를 닦아내고 그 위에 올려놓은 것은 제주에서부터 고이 챙겨온 돌멩이인데요. 이걸 골라야 되는 거야. 이게 현무암이네, 현무암. 바로 철의 십자가에 놓고 갈 소원의 돌 등장. 미리 어떤 소원을 적을지 고심해 보기로 하는데요. 여기 소원 쓰는 거 아닌데. 소원 한 개만 쓰는 건가? 소원 쓰는 거 아니라요. 비울 거를 쓰는 거예요. 비울 거를 쓰는 거. 내 여지껏의 인생에 엄마 딱 알겠네, 있어서 나 지방을 좀 비우고 공개적으로. 난 공개적으로 다 하겠어. 너무 바로 딱 보자마자 알겠잖아. 뭘 말하는지 보자마자 알아. 그림이가. 가만히 내려놓고 싶어도 좀처럼 내려놓지 못한 마음속 욕망과 고민들. 고심 끝에 하나둘 적어내려가는데요. 과연 이 길 위에서 진정 버리고 싶은 것은 어떤 걸까요? 나쁜 습관이요. 제가 나쁜 습관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입술을 물어뜯는다던가 이런 나쁜 습관도 많고, 그리고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좀 뭐 좋은 욕심, 나쁜 욕심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쓸데없는 욕심도 많고, 그리고 뭐 돈 욕심 이런 것도 있고, 셋 중에 제일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것도 조금 버리면 좋겠다 해서. 라바날에서 철의 십자가를 지나 오늘의 목적지 몰리나세카까지 가는 길은 까미노 전체를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길. 가파른 산길이지만 굴곡이 큰 산등성이마다 갖가지 색으로 피어난 꽃들 덕분에 저절로 충만해지는 기분입니다. 기분이 어떤가요? 이제 여행이 끝나가는 것 같아서 벌써 아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끝나야지 평생 이러고 살 순 없지 하는 생각도 들고 혼세바동을 지나 가파른 산등성이를 걷다 보면 저 멀리 우뚝 솟아있는 십자가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까미노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철의 십자가. 그 유명세를 이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발 1531m, 맑은 하늘을 배경으로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철의 십자가에 도착했는데요. 어떤 이에겐 영혼의 울림 같은 편안한 쉼을, 또 어떤 이에겐 까미노의 환상을 심어주던 상징물. 실제 모습은 생각보다 소박하고 단촐했습니다. 여기 나만을 위한 기도가 있어. 읽어봐. 읽을 것까진 없고 누구의 편지니까. 되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진짜로 딱 보니까 저게 뭐야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왜 여기서 그렇게 사진을 찍고, 또 사진은 보면은 막 진짜 멋진 막 안개가 이렇게 깔려 있고 멋진 분위기에 막 감정이 막 묻어나잖아요. 근데 전혀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전봇대 하나 서 있는 것 같은. 또 그 밑에 이렇게 막 깔려 있는 저희가 돌 가져간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가져온 물건들 이런 것들이 쌓여 있는 걸 보니까 철의 십자가, 그 십자가 때문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서 만들어졌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가방에 지금까지 갖고 다니던 이 소원을
그냥 놓기 아까워. 한 개씩 풀러보고 싶어. 내가 이거를 풀러보고 싶은데 꼭 참고 따란 몇 겹을 싸가지고 가져온 게 증거 사진을 내가 찍어드릴게요. 여기 서세요, 아빠랑. 알았어. 이제 이게 엄마 엄마 친구분들의 친구들한테서 받아온. 그러니까 빨리 서세요. 한국에서 받아온 소원. 이제 드디어 준비해온 돌과 편지를 십자가에 꽂을 차례. 예부터 켈트족들은 언덕 위에 돌무덤을 만들어 산의 신에게 소원을 빌었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많은 순례자들이 이곳을 지날 때 돌을 얹어놓고 저마다 소원을 빌고 있죠. 자기들 찾아. 아니야 그냥 루돌이든 넣어줘. 이건가? 야, 나의 비유만 들어가라. 내가 꽂아놓은 태극기. 비유가 채워놨네.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받아들인 철의 십자가. 많은 이들이 저마다 자신만의 사연을 풀어놓는데요. 꼭 이루고픈 소원이나 비우고픈 욕심, 그리고 지우고픈 인생의 상처나 실패도 철 십자가는 묵묵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품어줍니다. 네, 저는 지금 나이는 30살이고요. 이름은 최창규입니다. 사는 곳은 경기도 화성시에 살고 있고요. 여기 온 계기는 삶에 좀 변화가 왔는데 그 변화를 감당하지 못해서 왔는데 그래서 그냥 다 집어던지고 떠났는데 여기서 걸으면서 다시 힘 얻어갔다. 모든 순례자들의 바람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면서 특별한 추억 하나를 더합니다. Okay, 1, 2, 3. 엄마는 뭘 비우셨나요? 엄마는 걱정. 네, 걱정을 많이 해. 너희들 미래에 대한 걱정, 아빠 걱정, 엄마 또 앞으로 삶에 대한 걱정. 걱정보다 걱정을 안 할수록 좋잖아. 걱정하는 것처럼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걱정을 좀 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모진 세월과 비바람을 이겨낸 철의 십자가를 벗어나면 이제 길은 급경사 내리막길로 이어지는데요. 다행히 올라올 때처럼 색색깔 아름다운 꽃길이 기다리고 있죠. 평온한 마음도 잠시 무슨 일인지 모녀 간의 대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흘러가는데요. 엄마가 중심으로 이렇게 다들 퍼지잖아요. 그래서 정말을 하려고. 그래서요 엄마의 힘이 너무 센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생각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요 당장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분위기가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엄마가 아빠도 엄마한테 다 맞추시고. 평소에 생각했던 이런 부모님과 나의 자식 간의 그 방식 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거에 대해서 엄마랑 진지하게 서로 감정적이지 않을 때 걸으면서 얘기를 해야겠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본인들의 얘기다 보니까 예시를 엄마는 왜 이때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막 그런 식으로 들다 보니까 얘기들이 막 감정적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계속 하게 됐고 이에 질세라 엄마도 반격에 들어갑니다. 더 행복하게 마음을 바꿔서 이렇게 하는 게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엄마도 사소한 불협화음이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요. 여행 중엔 별것 아닌 일에도 예민해져 마음이 상하는 일이 종종 있죠.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아빠가 잠시 휴식 시간을 청했습니다. 말없이 듣고 있던 가족들도 불편하긴 마찬가지. 얼른 모녀 간의 설전이 끝나길 바라는 눈치인데요. 그래서 나는 오늘 안 했으면 좋겠다니까. 지금 엄마의 그 생일 다음 날이고 오늘 이야기 자꾸 계속 되는데 하지 말고 다음에 해. 왜요? 이야기가 그래. 나왔으니까 하면 되잖아요. 아니 즐겁게 지금 안 되잖아.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 쓰지 않은 것도 싸움은 아닌데. 아니지만 논쟁이잖아. 그러니까. 야 근데 아빠가 그냥 나중에 하라고 하시면 나 나중에 하면 한 좋겠다니까. 명이라도 안 하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해도 되잖아. 응.
왜 이 힘든 주제 갖고 이 힘든데 올라가는데 자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냐 이거지. 어제가 집사람이 이제 생일이었고 오늘 경치 좋은 데를 이렇게 걷고 있는데 물론 이제 싸움은 아니지만은 말 싸움이죠. 언쟁이죠. 이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는 의견이 충돌이 좀 있었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서로 그렇게 마음이 조금 이게 좀 일치가 안 되는 거는 이렇게 좀 걷다 보면 또 이제 또 해결도 되고 시간이 좀 가야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거는. 아빠는 왜 이야기 없냐 그러고 막 하잖아. 네가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고. 아빠 이야기를 듣고 싶으니까요. 근데 나 하기 싫다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나는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난 하기 싫으니까 중단하자는 이야기야. 그럼 엄마랑 나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니죠. 불편한 마음을 안고 걷는 길.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도 도무지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할게 없어요. 생각도 안 하고. 뭐가 할 게 없다고? 사과 말고 딴 얘기는 할 게 없더라고. 그러니까 좋게 그게 가야지. 좋은 거야. 그러자고 아까 저기 그만하자고 했던 거야. 아이 아니면 그러자고 그런 거 같으면 분위기를 확 어떻게 바꿔보던가. 이게 지금 우리 인생 사는 이야기고 그리고 우리가 생긴 문제들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건데 더 알아가는 과정이고 그런데 그 이야기는 논쟁이니까 경치 좋은 데서는 좋은 이야기만 하자 하면 맨날 아 꽃 예쁘다 아 하늘이 멋있네 날씨가 좋다 이런 얘기밖에 안 하고 있잖아. 아니면 장난이거나 그러면서 촬영 얘기는 스트레스 쌓이니까 안 하고 뭐 엄마랑 나랑 생긴 이렇게 논쟁은 논쟁이니까 또 안 하고 그러면은 무슨 얘기를 하면서 걸어요? 그 여기 지금 여기가 우리 감미도 중에 제일 높은 산을 지금 우리가 넘어왔는데 넘어가면서 힘드는데 그 딱딱한 이야기, 논쟁 이야기, 촬영 이야기 하면서 간다는 거는 참 쉽지 않다. 이제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것까지는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상황이면은 조금 더 이성적인 사람들이 어찌 보면 너나 빛이나 아빠가 이성적인 편에 속하니까 이성적인 사람들이 조금 더 그거를 정리하는 어떤 그 상황 자체를 그 말에 열중하고 있는 사람들의 좀 마음도 좀 어루만지면서 나는요 내가 아니. 이제 남편 감을 정한다면 난 엄마같이요 말로 풀릴 사람이랑 결혼할 거예요. 말 안 한 사람 말고. 잘 찾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말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사람 뭐또 피곤해. 너랑 엄마랑 말하는 거 피곤하잖아. 둘 다. 난 피곤해도 해야 돼요. 배랑 엄마 무슨 일 있으면 다 대화를 하셔요. 그리고 아빠랑 언니는 침묵을 하는 스타일이고. 근데 저는 성격이 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잘해요. 박쥐처럼. 그래서 이날도 엄마랑 배랑 얘기하고 있으면 듣다가도 조금 분위기가 그럼 좀 안 듣고 이러면서 같이 걸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은 확실히 더 서로 이해하는 게 더 빨리 돼서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뒤끝 있게 막 별이가 어떻게 다시 또 얘기를 한다던가 그런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이제 제 아이들은 미국에서 유학생활 어렵사리 뭐 고학에 가까운 유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자기들 하루하루 살아나가기가 바빴고 힘들었을 거예요. 강인해지기도 했을 것이고 헤쳐나가는 정말로 아이들 나름대로 방식이 생겼겠죠. 한 3년여를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 아이들과 함께 같은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할 때 방식들이 정말로 다 다르더라고요. 아이들이 정말로 컸구나 하는 생각은 참 많이 들었어요. 그때마다. 헛된 욕심과 부질없는 고민, 그리고 독선과 아집까지 마음속 찌꺼기들을 모두 내려놓고 가리라 다짐했던 길. 하지만 마음을 비우기란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은데요. 채우는 것 못지않게 비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는 까미노의 하루입니다.
다음 날 아침, 까미노에서의 하루가 또 시작됐습니다. 요란한 새소리가 고요한 아침을 깨우는 이른 시간. 새벽에 길을 나서는 게 이젠 익숙해져서인지 고단한 몸을 이끌고 다들 부지런히 걸음을 옮기는데요. 오늘은 어떤 길이 펼쳐질까? 새로운 길에 대한 기대감이 절로 몸을 움직이게 합니다. 2시간가량 걸음을 옮겨 도착한 곳은 고대 켈트족 마을로 유명한 폰페라다. 이곳은 로마 시대부터 도시로 성장한 유서 깊은 곳인데요. 13세기에 지어진 고풍스러운 성은 관광객을 부르는 주요 자원이 됐습니다. 오늘날은 탄광 개발과 철도 개통에 힘입어 산업도시로 새롭게 성장하고 있죠. 도시에 들어서기 무섭게 서둘러 무거운 배낭을 부려놓는 가족들. 부모님 짐과 세 딸의 짐을 구분해 다시 배낭에 나눠 담는데요. 레온 축제 일정을 맞추느라 가족들은 또 한 번 생이별을 앞두게 됐습니다. 새도 비웠어? 애들 가을로. 안녕. 레온에 축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걸으면서는 이제 지나온 도시에 축제가 있는데 여기에 사실 또 언제 와보겠냐는 생각 들고 꼭 가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축제에 버스를 타고라도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 근데 부모님은 조금 더 천천히 걸으시니까 저희가 그러면 하루 만에 걷고 그 거리를 나눠서 부모님은 걷고 계시고 저희는 갔다가 와서 다시 걷고 이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따로 걸으면서 이 스페인에까지 와서 엄마 아빠랑 또 떨어져가지고 걷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축제를 본다는 생각에도 있었고 따로 걷는다는 거에도 조금 신나고 들떴던 것 같아요. 우리 레온 가면 케밥 먹자. 빠하자 바르. 오늘의 목적지 비아 프랑카에 가는 길엔 황새가 많이 사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보호 대상인 이 새들은 주로 종탑처럼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살죠. 황새에 이어 이 길의 또 다른 명물은 다름 아닌 체리나무. 폰페라다 일대는 체리 산지로 유명합니다. 순례자들이 이래도 되는 거야? 이거는 밖에 심어져 있어서 따먹어도 돼. 그리고 막 바닥에 다 떨어져 있거든. 빨리 안 따면 이렇게 떨어져. 그런 거구나. 얘기하는 동안 방금 땄지롱. 여기. 이렇게 먹는 거구나. 사람들 다 먹나 보네. 우리 이거 뿌리째 하나 가지 잘라가자. 야, 욕심의 끝. 욕심 부리면 안 돼. 내가 어제 뭘 버렸지? 근데 체리가 한국에서도 되게 비싸고 미국에서도 비싸고 하는데 막 너무 많으니까 막 진짜 신나서 따먹었는데 그렇게 막 따먹고 있다가 어떤 순례자가 오면서 막 맛있지 하면서 이게 계절마다 열리는 열매들이 다르다고 막 저번에 자기는 뭐 배를 따먹었는데 배가 정말 맛있었고 막 이러면서 말을 하니까 그래서 자기는 계절마다 온다고 이 과일 먹는 재미도 산티아고를 걷는 재미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연불을 메워라. 그럼 발길을 뗄 수가 없어. 어떻게 저게다 체리나무야? 체리의 붉은 유혹을 뿌리치며 바삐 걸음을 옮기는 세 사람. 드디어 포장도로다. 힘이 다 빠져 쓰러지기 일보 직전. 저 멀리 마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왔다. 오후 5시. 장장 11시간의 행군 끝에 산자락 사이에 살포시 들어앉은 오늘의 목적지 비아 프랑카에 들어섰습니다. 비아 프랑카. 아 힘들어. 진짜
아니 이건 직진 아니야? 화살표는? 여기도 화살표가 있어. 고단한 몸으로 사력을 다해 알베르게를 찾아 나선 세 사람. 제발 자리가 남아있길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입니다. 다행히 자리는 남아있는 상황. 여기 한국말 있어. 세심한 친절에 또 한 번 감동을 하게 되는데요. 편히 누울 잠자리만 있어도 만사 오케이. 이 길에서 행복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환영합니다. Juan. Spanish. Oh yeah. Juan, like Juan. Juan, John, Amita. Yeah. Oh, 친절한 스페인 아저씨의 안내를 받아 침대 배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는데요. 아늑하고 쾌적해 보이는 침실에 일단 별표 셋. 절로 만세가 나옵니다. 새하얀 침대 시트를 보는 순간 마음까지 환해지는 기분인데요. 앞으로 불어닥칠 시련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평온한 하루가 흘러갑니다. 발가락에 물집 생겨 절뚝임에 걸어도 웬 까미노 까미노 데 산티아고 웬 까미노 데 산티아고 노래 부르지 마세요. 길어야.